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정부는 최근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을 체결한 데 이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 CPTPP 가입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FTA와 마찬가지로 농업 분야의 시장 개방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에 농업계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풀어쓴 농업백과에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간 세계 각국은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없애 자국의 소득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협정들을 맺어왔는데요. 주목해야 할 것은 한미 FTA, 한중 FTA 같은 양자 간 FTA에서 다자 간 FTA로 세계 경제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정부는 RCEP을 체결한 데 이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고리 모양을 하고 있는 일본 등 11개국의 다자 간 무역 협정을 말합니다. CPTPP는 당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로 2015년에 잠정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규모가 축소됐고 일본 주도하에 2018년 3월 CPTPP로 이름을 바꿔 재탄생했습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모든 무역 상품에 대해 100%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데이터 거래 활성화와 국유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세계 세 번째 규모의 다자 간 무역 협정으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GDP의 12.9%, 세계 교역량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메가급 FTA인데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미중 무역 전쟁 속 샌드위치 신세를 면하려면 RCEP과 CPTPP에 모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문제는 가입 시 우리나라가 민감한 품목인 쌀 등의 시장 개방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2015년 참여 의사를 내비치자 미국은 암묵적으로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납득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신선 과일 등의 수입 허용을 강요받아야 하는 등 우리 농업이 감당하기 힘든 SPS 규정도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한미 FTA보다 강화된 규범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에 미치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수출 시장 다변화와 미국의 돌발적인 복귀 가능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가입을 더 이상 미뤄둘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농업 현장의 목소리 수렴, SPS 대응 전문 인력 확충 등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면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풀어쓴 농업백과였습니다.